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오사카 4박 5일 다녀왔어요. 미리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놓쳤던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런 꿀팁들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출발할 때 에어부산을 타고 갔는데 제2터미널이더라고요. 그래서 2터미널 장기 주차장에 차대고 셔틀버스 타고 2터미널에 갔고요. 4박 5일 주차하는데 25,000원 들었습니다. 환전은 8만원 했고 가서 카드로 5만원 정도 긁은 것 같아요. 유심 쓸까 도시락 쓸까 고민하다가 둘이서 각각 유심 도시락 1기가씩 나눠 쓰기로 했는데요. 일본도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고 먹고 보고 노느라 바빠서 데이터 쓸 일이 없어서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이파이 도시락이 잘 안 터질 때가 있어서 분통 터질 때가 있는데 유심은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을 2개 하는 것도 추천입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권 등록, 항공권 등록까지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 많을 때는 진짜 도움 된다고 하니까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뜨끈한 국밥 먹고 너무 일찍 도착해버린 공항에서 3시간 동안 멍을 때려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비행기에서 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는 1시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딱 3편만 다운로드 해놨어요. 탑승 시간 5분 전에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때 미리 줄을 서면은 그 뒤로 줄이 쫙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등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어요. 늦게 탑승해가지고 막 짐 싣는다고 낑겨 탈 일도 없고 마음 편하게 1등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구름을 통과하니 바로 오사카 상공이었고요. 출발할 땐 대낮이었는데 도착하니까 해가 뉘엄뉘엄 지고 있네요. 입국 수속은 비지체펜으로 빠르게 20분 만에 통과하고 셔틀을 한 10분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급행을 탈지 히트를 탈지 고민하다가 자리도 넓고 지정석이라고 해서 라피트로 선택했습니다. 3층 올라가자마자 안내데스크 같은 곳에서 가장 빠른 라피트 열차 티켓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 같아요. 둘이서 타코야키 가격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난카이 가는 날 사람이 많아서 혼잡할 것 같다. 그렇다면 라피트를 추천합니다. 라피트는 이 파란 색깔 열차인데요. 플랫폼에 라피트 차량 번호가 있어요. 자기 티켓 차량 번호랑 비교해서 타면 되고 열차 안에 화장실이랑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난카이까지 한 35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 숙소까지는 15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여기는 소테치 그랜드 프레사 오사카라는 호텔인데요. 3성급이고 체크인, 체크아웃을 전부 키오스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면 바로 도톤보리이기 때문에 번화가랑 진짜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이 둘이서 쓰기에는 너무 좁아 터졌기 때문에 둘이서 간다면 트윈룸을 추천합니다. 숙소에다가 짐 풀고 도톤보리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냥 줄 없는 야끼니쿠 집에 왔는데요. 여기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빔밥도 있고 국밥도 있고 야채구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지만 간단하게 배불리 코스랑 고급 고기와 고급 우설 소고기 모듬으로 주문했습니다. 이게 간장 소스인 것 같은데 쌈장 맛이 나더라고요. 인터폰으로 지도는 부를 수 있고 불판은 거의 한국 불판 같네요. 이 야끼니쿠가 기름이 얼마나 많던지 입에서 사이사이 녹더라고요. 근데 이 소혀는 좀 맛이 없었어요. 이 소혀 빼고는 다 맛있었습니다. 소프트 드링크도 물론 마셔줘야죠. 세트에 같이 온 김치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미역국도 맛있었고 내가 한식을 먹으러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첫날 메뉴로 흰색이 없는 야끼니쿠였습니다. 계산할 때 보니까 8,200엔 정도 나왔더라고요. 밥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도톤보리 메인 자리니 프리코상 보러 갔는데 스파이더맨 분장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구경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니클로에 가봤는데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역시 필요한 게 없어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여긴 파르코 백화점 지하인데요. 주점이 있었습니다. 별로 볼 건 없어서 빠르게 퇴장합니다. 역시 그리코산 앞이 되게 사고 많고 네, 반달이 떠있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른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와봐야지 싶어서 여기저기 구경했습니다. 이치란라면 옆에 본티케 호텔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람차도 지금은 운행을 중지를 하고 들어가 보려고 시도하다가 튕겨서 나와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집 앞에 이런 돈키호테 같은 잡화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로하스
모모맛, 복숭아맛도 구입을 하고 540ml에 100엔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자도 좀 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세븐일레븐에서 주먹밥이랑 참치마요 그리고 콘마요빵 사서 돌아갔습니다. 이 그랜드 프레사가 숙소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잘 수 있는 그런 호텔인데요. 저는 딱 좋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사온 여러 간식들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븐일레븐 피자빵 맛있고 매운 치킨 다리?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푸딩 맛없고 마요랑 오므라이스 참치마요 맛있었어요. 이날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는 날인데요. 이날은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6시 10분쯤 나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7시에 나와서 경보로 갔는데요. 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7시 40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입장권이랑 닌텐도 확약권은 네이버에서 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앱에서 입장 정리권 추천권이라는 게 있는데 확약권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정리권을 받으면 확약권이랑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닌텐도 확약권 2명분 사느라고 15만 원을 썼는데 결국에는 앱 정리권으로 닌텐도에 입장을 해서 15만 원은 지급하고 날렸습니다. 다음에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확약권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꽤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입장은 9시부터고 입장 QR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8시 50분부터 입장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물스물 앞으로 나가고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먹을 걸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 2병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로와스를 챙겼습니다. 가방을 검사 끝내고 입장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엄청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안내 요원들이 달리지 말라고 제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누군가 뛰고 있으면 같이 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리포터 쪽으로 얼른 뛰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뛰어가니까 사람도 없고 다 여유롭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저도 여유를 찾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해리포터 입구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타고만한 차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포토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찍 오면은 사람들 없이 그냥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일찍 오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버터맥주를 파는 곳이 있었고 되게 사실적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정말 해리포터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기구는 히포그리피랑 포비든 저니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땐 포비든 저니는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그래서 먼저 그리프를 타러 왔는데요. 이건 줄이 아예 없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탔습니다. 약간 몰입할 수 있는 BGM이 계속 나오니까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2분 정도 운행하고 무서운 걸 못하는 분도 가볍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였어요. 다음 포비든 전위를 타러 왔는데요. 이거는 한 2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고 해리포터랑 같이 빗자루를 타고 4D로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용을 무찌르는 그런 놀이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은 다 맡겨야 되고 영상 촬영도 물론 불가능했습니다. 되게 예쁘게 꾸며놨죠? 놀이기구를 타고 나오면 지팡이를 파는 마법상점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요. 지팡이 가격이 정말 사악하더라고요. 5,500엔. 이걸로 뭘 하나 싶었는데 해리포터 존 안에서 이 마법 지팡이로 여러 마법적인 인터랙션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마법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나오면 바로 이런 포토존이 나오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상점들도 구경을 했는데 그 해리포터 첫 번째 장면 기차 장면에서 나오는 두꺼비가 되는 젤리인가 이거 팔더라고요. 1,900엔이고 가격은 좀 사악한데 궁금하기는 하네요. 미니 초콜릿도 있고 이런 키링도 있더라고요. 카드 지갑도 있고 쓸모없는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쓸모가 있네요. 해리포터 다음으로 간 곳은 뮤라기 월드입니다. 오사카 날씨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그래서 금방 배가 고파져서 터키 레그라는 칠면조 다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방망이 같은 비주얼의 터키 레그는 보이는 것과 같이 되게 질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엔 되게 무시무시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더 플라잉 다이너소어라는 놀이기구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혀서 타는 놀이기구예요. 다음은 미니언 파크에 갔는데요.
사실 저는 에버랜드 같은 곳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편은 아니라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구역마다 부금도 다르고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걸 알지만 굿즈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이곳을 나가면 후회한다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나저나 오사카의 12월 날씨가 6도에서 12도 정도로 알고 갔는데 정말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싱이라는 영화에 공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볼 거는 어느 정도 다 봐가지고 정리권 추천된 닌텐도 월드만 가면 되는데요. 사다코의 저주라는 다크 호러 라이드 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다코 영화는 안 봤는데 이게 해리포터에서 탄 거보다 더 무서웠어요. 더 빠르고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USJ에는 놀이기구보다 이런 굿즈샵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있으면 뭔가 과몰입하게 돼서 저도 모르게 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나오니까 미니언즈 열일을 하고 있었고요. 마리오 화격권을 15만원 주고 1시로 예약을 했는데 적립금 추첨이 돼가지고 화격권이 필요가 없어져서 바로 마리오 월드에 들어가 있어요. 가기 전에 스트로베리 추러스를 팔길래 가격도 600엔으로 저렴해서 하나 사 먹어봤는데 엄청 질기고 딱딱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제일 인기가 많아서 화격권을 사야 하는 슈퍼 닌텐도 월드 안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여기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제일 비현실적인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부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리오 카트 타려고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정말 슈퍼마리오 게임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날 날씨도 엄청 좋았어가지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시간 기다려서 슈퍼마리오 카트를 타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때가 오후 12시 30분이었는데 이 마리오 카트를 마지막으로 USJ를 떠났습니다. 나오자마자 로션에서 100엔짜리 소시지를 사 먹었는데 USJ의 마법에서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사카 남바워크에 갔는데 여기가 엄청 긴 지하 상가더라고요. 먹을 것도 되게 많이 팔고 있고 사람들도 많고 이 남바워크를 통해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에요. 2일차 일정을 USJ만으로 채워놨었는데 너무 빨리 나와버리는 바람에 구로문 시장에 가서 타코야끼를 먹었어요. 대파가 잔뜩 올라간 타코야끼인데 대파가 올라가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왜 오사카에 가면 타코야끼를 꼭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메론빵 파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요. 메론빵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 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점심으로는 쿠라스시라는 회전초밥집에 왔는데요. 제가 회를 먹진 않지만 일본에 왔으면 초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와봤습니다. 여기는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 사람을 볼 수가 없고요.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해당 번호가 있는 좌석으로 가서 그냥 회전초밥을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회전초밥을 집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특징이 엄청 차갑고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집어 먹어봤는데 두 번 다신 집어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나오는 초밥을 계속 먹었어요. 이 우동은 좀 맛이 괜찮더라고요. 꽤나 쫄깃쫄깃하고 간도 딱 맞아. 저의 첫 접시는 참치초밥, 떡갈비 초밥, 샐러드 초밥, 그리고 소고기인가? 아무튼 좀 차갑더라고요. 이건 이베리코고 그렇게도 먹었고요. 마지막은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초밥은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먹고 접시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접시 10개당인가 게임 한 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아타리가 나오면 이런 뽑기가 나오는데 쓸모없는 걸 주더라고요. 이제 번호표를 들고 와가지고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면은 끝입니다. 정말 완벽한 비대면이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하도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사카성 가는 길에는 택시를 탔는데요. 도톤보리에서 오사카성까지 3km 정도 걸리는데 걷는 것도 좋지만 압축적으로 돌아다니기 위해서 체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어요. 성문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되게 두껍더라고요. 적의 침입을 잘 막을 것 같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춥지만 날씨가 정말 맑아가지고 전에 오사카성에 왔을 때는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은 맑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오사카성은 성인 600엔이고 꼭대기층 가서 전망 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다 보였는데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서남북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탁 트인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구름이 몽글몽글한 게 너무 예뻤어요. 예전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나 봅니다. 오사카성 자석도 하나 쭉쭉 해주고 밖으로 나가는 길에 오사카성 야간 개장도 하는 건지 일루미네이션 티켓 판매소가 있더라고요. 한큐백화점에서 저녁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13층에 와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로컬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혼카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돈까스 전문점인데요. 웨이팅이 한 30분 정도 있었고 제일 인기가 많다는 정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좀 느끼할 것 같아서 콜라도 주문을 했는데 우롱차가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특히 밥이 맛있다는 말이 많은데 방금 지은 밥인 건지 쫄깃쫄깃하고 구수하니 맛있더라고요. 새콤한 츠케모노도 나오고 미소시루도 같이 나왔는데요. 왕새우가 들어간 정식은 새우 기대한 것보다 훨씬 푸짐하더라고요. 새우에 눈알까지 달려있는데 좀 불쌍해서 입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돈가스는 좀 느끼할 수가 있어서 옆에 겨자 소스랑 돈가스 소스를 섞어 먹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샐러드도 싱싱하니 맛있었는데 계속 리필을 해주시더라고요. 새우살이 진짜 알차게 들어있죠. 돈까스 먹고 지하 1층에 와서 후라이 511에 왔는데요. 여기서 만두를 포장해서 숙소에 가가지고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 만두도 엄청 유명한 곳인데 줄을 한 10분 정도 서가지고 포장을 했는데요. 맛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다진 고기만 잔뜩 들어간 그런 맛이었어요. 나쁘진 않지만 2번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맛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날이 오사카 도심에서 즐기는 여행이었다면 셋째 날은 좀 더 고즈넉한 일본을 볼 수 있는 교토 나라 버스 투어를 예약했어요. 빌딩으로 빽빽한 오사카 도심을 지나서 조금 가니까 교토에 도착을 했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은 카츠라 강인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도월교가 있어요. 도월교를 지나서는 카츠라 강이라고 하지 않고 호수노 강이라고 하는데 교토에는 바다는 없지만 강이 유명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호수노 강이고 두 번째가 카모 강이라고 합니다. 도월교를 건널 때 연인과 함께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건너면 100년 회로를 한다고 하네요. 아라시야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리를 걷는데 초콜릿 맛집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초콜릿을 하나씩 샘플로 나눠주는데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돌아갈 때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잎살록 초콜릿을 먹으면서 거리 구경을 계속 했는데요. 가이드분이 거리의 맛집들을 계속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 유바 치즈라는 곳도 엄청 유명한 간식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말차라떼가 정말 유명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소바집인데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이름을 엄청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긴 미피 캐릭터 빵을 파는 곳인데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미피는 말이 많아서 입을 꼬맸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여기는 카스테라를 파는 곳인데 여기도 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스테라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골목길로 가면은 기모노 옷감을 기둥 안에 넣어놓은 기모노 숲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분이 맛집이라 추천해준 곳인데요. 전 9번째 있는 카레집을 다녀왔는데 정말 맛집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에는 인력거가 다니는데 30분에 혼자서는 9,000엔이고 둘이서는 10,000엔이라고 합니다. 오사카보다 교토가 체감상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바람이 좀 덜 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도시보다 시골 체질인 건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여긴 아라시야마에서 가장 유명한 산책로인 치쿠린이라는 대나무 숲인데요. 꼭 와봐야 하는 명소라고 하네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요. 이 조상신이 일본의 태양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신을 일본 말로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데 저 가운데 종단인데 보이시죠? 저 종을 흔들고 기도를 하면 신이 나와서 건강과 지혜를 준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먼저 던지고요. 1행, 5행, 100행, 10행 이렇게 다 10원 넣으시면 안 돼요. 10행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여기에 노노미야 타이거 쿠팡이라고
도노미야 신사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토리가 있다. 기둥문이 있다. 그 앞에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는 끈이 있잖아요. 저걸 시메나와라 그래서 저게 액막의 줄입니다. 일본에는 페르마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신도 있지만 나쁜 신도 있어서 나쁜 신이 들어가서 살치지 못하도록 저렇게 액막의 줄을 한 거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시대는요, 이렇게 신사 같은 데는 붉게해서 악한 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메나. 여기에 공동묘지 같은 것도 있네요. 여기가 저 종을 흔들고 소원을 비는 곳인가 봅니다. 이것도 오래됐는지 좀 많이 낡았네요. 여기 무슨 부적 같은 것도 팔고 있는데 상당히 좀 비싸가지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교토는 이런 기찻길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감성적이고 예쁘더라고요. 대나무 숲을 나오니까 이런 마을이 나왔는데요. 마을도 되게 평화롭고 예쁘더라고요. 정말 오사카 도톤부리 같은 정신 사나운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여기 라멘집에 갈까 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코츠 라멘 같은 거를 안 팔아서 그냥 다른 데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띵띵띵 거리고 있으니까. 한두 번 듣는 거는 듣기 좋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들으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여기는 스누피 초콜릿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초콜릿도 선물용으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초콜릿 만화도 있고 다양한 스누피 초콜릿을 팔고 있는데 스누피 팬이면 몰라도 조금 비싸서 망설여지더라고요. 필통으로 많이 쓰던 릴라쿠마 캐릭터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별로 안 땡겨서 패스했습니다. 이 기모노 옷감 기둥을 지나서 오늘 점심으로 먹을 카레집에 갔는데요. 아라시야마 카레라는 곳인데 한국인 입맛에 잘 맞게 이런 매운 고춧가루도 있더라고요. 난 프라이드 치킨 커리 1,100엔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도 팍팍 뿌려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이제 버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매일 이런 경치를 보는 걸까요? 처음에 시식해본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초콜릿도 2봉지 사가려고 왔는데 시식을 해보라고 한 번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양하지 않고 한 번 더 먹어봤는데 역시나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라시야마 다음 버스 투어 관광지는 금각사인데요. 나무 있고 이게 교토에서 지정된 천연기념나무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천의식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 돌 하나하나는 일본의 열도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이 그 누각 옆에 이 돌 4개는요. 그 극락으로 향하는 배라고 해요. 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아까 그 3층 누각에 1층, 2층, 3층 건축이 다시 틀리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3층에 그 법당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보실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사리전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잉어석이라고 해서 잉어를 닮은 모양의 그 돌이 물을 받고 위로 올라가면서 용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면 여기 백사탑이 있는데요. 백사는 하얀 뱀이에요. 금각사 입장권은 부적이라고 하네요. 이날 운이 좋게도 하늘이 정말 파랗고 예뻐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 금각사가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금칠을 해놔서 그런지 되게 이뻐 보이네요. 이 금각사 꼭대기에는 저런 새가 있는데요. 저거 봉황인 것 같아요. 금각사 기념품으로는 키링을 샀는데요. 이게 예전에 금각사 왔을 때 한 번 샀는데 잃어버려서 다시 샀어요. 540엔 정도로 좀 저렴하고 이쁘고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다가 닌텐도 본사를 발견을 했어요. 닌텐도 본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별로 이쁘진 않고 하얀 색깔 네모난 건물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음에 가는 곳은 사슴공원인데요. 여기는 사슴이 있는 곳인데 이 사슴은 원래 발톱이 5개였는데 하나가 태어나서 4개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슴한테는 센베라는 과자를 주는데 이 센베를 가지고 있는 순간 사슴들이 몰려와서 깡패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도토리 뱉었어. 도토리는 안 먹으려나 봐. 편식하네. 저 친구는 아무도 센베를 안 줬는지 뿌리 뜯고 있더라고요. 동화 속에 있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풍경 앞에서 다들 사진을 찍더라고요. 얘는 모형처럼 굳어있길래 왜 이러나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당황했는지 움직이네요.
그냥 낯가림이 있는 애인가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랑 한데 어우러져 있는 사슴들을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사슴을 한번 만져봤어요. 이거 맛있게 할래. 그러게. 되게 맛있나봐. 짭조름하겠지. 얼마나 좀. 나라 동대사인이란 도깨비 같은 아저씨가 입구를 지키고 서 있네요. 나라의 현청 건물에서 일몰 보는 게 그렇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스타벅스 건물이 있는 곳에 일몰을 보러 갔는데요. 여기서 보는 일몰이 제일 예쁘다고 들어가지고 갔는데 비가 낮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옥상에 사슴 2마리가 앉아있는데 여기서도 사진을 찍기 좋아 보였어요. 일몰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여기가 정말 일몰 명소가 맞나 검색을 해봤는데 옆에 현청 건물에서 일몰 보는 게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청 건물에 한번 주문해서 보니까 현청 건물 옥상에 이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기로 올라간 건가 싶어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건물을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온통 잠겨 있어가지고 그냥 다시 나왔어요. 그냥 버스 기다리는 동안 앞에 굿즈샵이 있길래 거기서 가차 뽑기도 하고 그리고 자석도 샀습니다. 여기서 400엔 주고 뽑은 사슴 장난감? 이거는 뽑았을 때는 되게 실망감이 컸는데 집에 와서 물을 채워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맘버워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빵집인데요. 가격도 진짜 너무 저렴하고 여기서 피자빵 하나를 사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바로 나왔을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 미스터 도넛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미스터 도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발견하면 무조건 코너 초콜릿 도넛을 사 먹는데 이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그렇게 달지 않은 맛이 일품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카모쿠라 라멘이라고 버스투어 가이드분이 소개해준 라멘 맛집에 가는데요. 원래 이치란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치란 라면은 다른 일본 관광지에서도 먹어봤기 때문에 이번엔 카모쿠라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차슈랑 반슈 계란이 들어간 라멘이랑 김치를 주문했어요. 여기 김치가 보쌈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보다 맛있었어요. 라멘은 차슈 잔뜩이랑 그리고 중간 굵기 정도의 라멘 면발이랑 배추가 되게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반숙면도 엄청 촉촉하고 맛있고 맛집이 맞더라고요. 원래는 킹리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라멘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또 도톤보리에 갔는데요. 이날에 터스킹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거리를 갔는데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네요. 보라색 불빛으로 거리를 꾸며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나무를 꾸며놓은 거리는 자주 봤는데 보라색으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일루미네이션 거리 구경을 실컷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가는 길에 엄청 큰 돈키호테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도톤보리에서 돈키호테를 못 가가지고 쇼핑을 못했는데 여기 돈키호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더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사갈 여러 가지 곤약 젤리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잔뜩 골랐습니다. 돈키호테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카카오 풀친 추가를 한 다음에 추가 할인을 받고 그리고 연세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선물 몇 개를 사다 보면은 금방 면세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샤 초콜릿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사 먹었던 건데요.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안 보여서 일본 돈키호테 갈 때마다 잔뜩 사오고 있어요. 선물로 좋은 가성비 곤약 젤리도 잔뜩 쟁여주고요. 여기 돈키호테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많았는데 말차 관련된 상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키호테 올 때마다 사는 마파두부가 있는데 없어서 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와사비 마요네즈도 하나 샀습니다. 10,000엔 이상을 구매하면 5% 추가 할인을 받는 쿠폰을 받아가지고 10,000엔 이상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스터 도넛에서 산 엔젤 어쩌고 도넛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도넛이 되게 파사삭하고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랄까요? 이거는 좀 맛이 없었어요. 술은 안 먹지만 일본에 왔으니까 이자카야에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야키토리랑 미니 오코노미야키도 주문을 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콜라 하이볼이랑 오렌지 주스 소프트 드링크를 주문을 했어요. 오코노미야키는 맛은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맛있지는 않았고 적당히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야키토리도 맛이 있긴 한데 여기가 흡연이 가능한 식당이라 그런지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먹으니까 또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먹고 한 20분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날은 오사카 덴딘타운에 갔는데요. 여기는 전자 덕후랑 오타쿠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오사카성 모양의 맨홀 뚜껑을 봤어요. 정말 여행하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간식 사 먹으러 패밀리마트에 갔는데요. 패밀리마트도 맛있는 간식이 정말 많았지만 약간 케이크나 주먹밥 이런 조금 무거운 것보다는 간편한 거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를 찾아봤어요. 목이 말라서 이로하스 샤인머스켓 맛도 샀어요. 요즘은 모모 맛보다 샤인머스켓 맛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구경도 하고 결국에 고른 것은 이 치킨인데 맛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전자 상가에는 이제 조시인에 갔는데요. 여기는 슈퍼키즈랜드 본점이라고 하네요. 안에 들어갔는데 닌텐도 게임들이랑 여러 굿즈들도 많았는데요. 딱히 눈길이 가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플스의 여러 게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마우스도 꽤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면세까지 하면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식탁이라는 오사카에 왔는데 이날 점심을 맥도날드에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먹은 맥도날드가 진짜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추억에 잠겨서 일본에 오면은 데리야끼 버거를 먹는데 예전 같은 감동은 없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맥도날드에 안 가려고 합니다. 추억은 추억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네요. 오사카의 길거리에 이런 메론빵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메론빵집을 발견했으면 꼭 먹어줘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메론빵이 아니라 카레빵을 사봤는데요. 카레빵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덴덴타운을 좀 걸어다니다가 이제 메이드 카페에 한번 가봐야지 싶어가지고 메이드 카페에서 유명한 곳에 가보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앳홈 카페라는 메이드 카페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어른이 780엔이고 대학생은 670엔. 음식이랑 음료값도 저렴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가서 메뉴판을 봤는데 이쁘고 귀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커피랑 오므라이스랑 파르페까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주는데 담당 메이드랑 제 이름을 적어줘요. 처음으로 나온 건 이 바닐라 라떼인데 위에다 그림을 그려줘요. 그리고 오므라이스에도 원하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는데 맛은 그렇게 있진 않았고 메이드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스러워서 이 정도면 한번 가볼만 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애정어린 시선을 받는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니까 여자 혼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사카의 일몰 명소라고 하는 하루카스 300에 가고 있는데요. 건물은 되게 복잡한데 안내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기도 진짜 날씨가 좋은 날 오면은 엄청 이쁜 일몰과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벨리곰처럼 귀여운 곰돌이 캐릭터도 있어요. 이 하루카스 300 입장권은 네이버에서 정말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비싸게 샀습니다. 저는 한 3시 반쯤 입장을 할 건데 2시에 미리 티켓을 샀어요. 일몰 질 때쯤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티켓 사는데 오래 걸려서 미리 샀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프랑프랑 구경을 갔는데요. 프랑프랑에는 일본에 갈 때마다 꼭 가는 아기자기한 주방용품을 파는 곳인데 보는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할 수가 있어요.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가득 사람으로 차 있었습니다. 이제 한 3시 반쯤 돼가지고 아베노 하루카스에 가려고 하는데요. 하루카스에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티켓 사러 왔을 때보다 좀 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부터 이렇게 바깥 구경을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점점 높아지니까 경치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티켓에 있는 QR을 찍고 들어가면 되고요. 들어가니까 또 60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약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깥에 이런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신기하죠? 60층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는데 63 빌딩에서 본 거랑은 좀 되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60층 높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음식줄은 되게 길어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드는 방식인가 봐요. 되게 오래 기다려서 겨우 받은 음식은 되게 따끈따끈하고 예쁘게 나왔는데요. 나폴리탄 스파게티랑 그리고 치킨이랑 타코야끼를 주문을 했는데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맛도 진짜 좋았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진짜 맛은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실외나 다름없어서 엄청 추웠는데도 그 추위를 잊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마요네즈도 듬뿍듬뿍 뿌리고 가라아게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타코야끼도 너무 맛있었어요. 점점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꼭대기 층에 가가지고 일몰을 봤는데요. 높은 데서 보니까 오사카 건물들이 다 코딱지마다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60층 높이가 맞나? 300m가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요. 일몰을 보기 좋은 가장 좋은 창가 자리를 선점해서 일몰을 열심히 구경을 했는데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멀리 해가 지는 모습이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해가 다 들어가고 이제 굿즈샵에 구경을 왔는데요. 이 하루카스 굿즈 캐릭터가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약간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가방은 못 샀고, 이 귀여운 손수건도 구경을 했지만 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자석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자석을 하나 샀는데 고리형 자석이라서 여기에 뭐 걸어놓을 수도 있고 실용성이 있는 제품으로 골랐어요. 이제 내려올 때쯤 되니까 야경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하루카스 선백은 3시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 일몰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톤보리로 돌아가서 다이마루 9층 포켓몬센터 원피스랑 파르코 백화점 6층에 있는 지브리샵에 왔는데요. 여기에는 가오넛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명한 곳도 있고 지브리숍에서 굿즈 같은 것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퀄리티 높은 소품들이 많아서 여기서 기념품을 사가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 여기는 구경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다이마루로 건너가서 포켓몬 센터에 가봤는데요. 여기 포켓몬 센터도 아이들로 정말 북적거리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기 좋은 모형들도 많았고 귀여운 피카츄 프로포즈 반지함도 있었어요. 컵라면도 있었고, 이 양말은 좀 갖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게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포켓몬 벌도 있었고 피카츄가 정말 많았고 원피스에 루피도 있더라고요. 다이마루에도 프랑프랑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여기에 좀 더 물건이 많고 참새인가? 얘가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걸 10,000원밖에 안 해서 살까 했는데 참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년 중 딱 하루니까요. 로손에서 크리스마스 물건을 파는지 크리스마스로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이 크림떡 하나도 샀고 이 카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는 초코빵도 하나 샀습니다. 로손에 정말 먹을 만한 디저트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로손이 일본 편의점 디저트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로손에서 먹은 디저트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세븐일레븐이고 패밀리마트는 굳이 안 가도 될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이 우유크림 모찌는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가면 또 사먹을 것 같아요. 다시 남바워크를 통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반값 세일을 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예약을 해놓은 건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크리스마스를 되게 잘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나마요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오므라이스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먹을까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자 하고서 그냥 케이크 코너로 가봤습니다. 케이크는 이렇게 2조각씩 팔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1조각씩 팔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378엔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 초코 케이크도 너무 먹고 싶었지만 배불러서 못 먹었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많아가지고 사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봤던 거니까 다음에 먹자 하고 패스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들 한가득이네요. 이 피자빵도 딱 하나 남아서 사 먹고 싶었는데 이 향이 너무 많네요. 일본 오사카의 마지막 밤거리네요. 근데 모두 투어 버스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온 거지? 이 그랜드 프레사도 좀 조가 터졌지만 4박 5일 동안 너무 저렴하게 잘 이용했네요. 조식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못 먹어본 건 좀 아쉬워요. 되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이 특가로 사온 100엔짜리 고로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전. 이 초코빵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은데 좀 눅눅해져가지고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젓가락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메이드 카페에서 약간 기념품으로 준 모에모에큐 젓가락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네요. 이번 세븐일레븐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이 딸기 케이크인데요. 느끼하지도 않고 새콤하면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이 쇼트 케이크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일 맛있는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경치도 나쁘지 않고 완전 번화가 근처지만 소음도 크지 않아서 집에 갈 때는 라피트 안 타고 간사이 공항 급행을 타봤는데요.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짧았던 오사카의 4박 5일 여행을 마치고 간사이 공항에 가고 있는데요. 4일 동안은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 날은 비가 오더라고요. 간사이 공항에서 출국장에 들어가면은 딱히 먹을 만한 게 없어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국장에는 음식점도 몇 개 없고 있는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줄을 너무 길게 서서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간사이 공항 출국할 때 되게 깜깜하다고 들어서 4시간 일찍 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가 버려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저는 에어부산이라서 셔틀을 타고 출국장에서 이동을 또 했는데요. 거기에만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면세점에서는 시로이 콜빗도 과자 하나 사려고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되게 특이해졌더라고요. 일단 키오스크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른 다음에 영수증을 받고 결제를 하고, 그리고 상품 수령하는 곳에 가서 내 번호가 되면은 물건을 수령하는 건데요. 시로이 콜빗도 과자 하나 수령하는데 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셔틀 타고 출국장 옮겨서 출국하면 여기서 안 사고 거기에 간 다음에 사시면 돼요. 점심은 줄이 제일 적었던 우동집에 왔는데요. 이 카레 우동이 나쁘지 않은 맛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10,000원 넘어가니까 공항에 오기 전에 밥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참을 기다려서 면세 과자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팔더라고요. 약간 뭘 한 건가 현타가 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카레 우동으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편의점을 찾았는데요. 편의점은 패밀리마트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편의점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싶어가지고 샌드위치랑 물을 샀습니다. 음료수는 자판기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공항에 4시간이나 일찍 왔는데 에어부산 비행기가 1시간 반이나 연착이 됐어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일본만 연달아 6번을 가가지고 다음에는 일본 말고 다른 해외를 가보려고 해요.